2025년 1월 11일 네 번째 주제는 로봇, 무인과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50만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출생아 인구가 10년 동안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40만이 넘던 인구가 20만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인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50만인데 2050년에 37만으로 잡은 이 숫자는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출산율 1.2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출산율 0.7로 계산한다면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부는 우리가 1 이상으로 빨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인구가 왜 줄었을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작년, 재작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어든 이유,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젊은이들이 자산 가격이 오른 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도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뿌려지면서 기존 자산들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기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부자가 됐지만 젊은이들은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소득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도 가정을 일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병들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보병들이 걸어가는 거 옆에 이렇게 무인 전차가 같이 가서 지켜주기도 하고 같이 공격하기도 하고 협업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벌써 굉장히 많습니다. 드론도 무인이고요. 그리고 무인 정찰기들도 무인이고, 이런 전차나 운반차들도 무인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자율주행하고 기술들이 뛰어나지니까 이렇게 무인화가 많이 되고 있죠. 중국은요, 더 대단합니다. 중국은 지금 배치된 거는 많이 보셨죠? 로봇개들이 이렇게 무기를 달고 있고 앞에 뭘 달고 있어 이제 실제로 투입되고 있고, 이건 상상도인데요. 프로펠러를 달아서 날아다니는 거, 그리고 실제로 배치된 아까 보셨던 그런 사람과 협업해서 공격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공격용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달에요. 중국을 겨냥해서 AI 자율 무기를 갖다가요. 수천 대를 지금 2년 안에 배치하겠다라고 했던 프로젝트가 레플리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양적으로 계속 미국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저비용, 인공지능 이런 무기 체계를 양쪽으로 우리가 배치하겠다. 그래서 이것들은 무인이다. 그리고 무인 함정, 로봇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의 무인 함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급하겠다는 거죠. 좋은 리포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DS증권에서 트럼프와 자율전쟁 무인 무기 시대라는 리포트를 내셨습니다. 양영모, 강태호 위원님이 내셨고요. 그 내용도 일부 있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트럼프는요, 나토가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너무 무리하다. 반대했고요. 지금 2%인데 5%로 하면 300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무리해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하지만 시간을 갖고서 우리가 할 거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나토 수장인 리터 사무국장인데요. 전시사고로 전환해야 된다. 방위비를 대폭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에서 3%까지는 당장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요.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전쟁 중이고 폴란드는 그 위협을 옆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리터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유럽 국가는 국민소득의 GDP의 4분의 1을 연금, 건강, 사회보장 제도로 지출한다. 그러니까 25%를 지출한다. 그 돈의 일부만 있어도 우리가 5%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러우 전쟁 종전 여부와 별개로 나토는 국방비를 늘릴 거예요. 당장 5%는 힘들더라도 어쨌든 늘릴 겁니다. 트럼프가요,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미국 편입 이야기 하면서요.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했고요. 미국이 나토 분담금을 갖다요 3.38% 내는데 야 그러지 마. 나토가 5% 내라고 했고요. 한국도 방위비를 많이 내라고 했습니다. 나토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비 쪽은 늘어나겠죠. 트럼프는 한국을 뭐라고 칭하냐면 현금 인출기다. 옛날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 많이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더 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인데요. 그게 지금 트럼프 마지막 때보다 2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국방비를 많이 내야 된다. 라고 할 거라는 거죠. 나토가요. 아까 3% 얘기했잖아요. 2%에서 3%만 돼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한 300억 달러? 400억 달러인데 지금 800억 달러까지 그냥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나토를 장비 절차, 통신 뭐 이런 거 다 규격화하고 호환 다 맞추자. 네덜란드 폭탄이 독일 대포에 안 맞았잖냐. 이런 거 다 맞추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EU가 유럽 무기를 우선 구매하는 거 하지 마. 미국 무기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EU는 자국의 지금 무기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에 무기를 많이 팔고 싶고 유럽은 독립하고 싶은 거죠. 서로 이해관계는 알겠습니다. 실제는 어떠냐라고 보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없어지고 지금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500기 생산하는데 27년까지 640기 생산이 목표예요. 그런데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는 벌써 10,000발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되겠냐라는 거고요. 에이브럼 전차도요. 135대 생산해요, 연에. 그런데 벌써 러우 전쟁에서 2,000대 이상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겠냐라는 거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해외 판매 계약이요. 1,119대예요. 그런데 지금 생산하는 걸로 보면 택도 없다. 정말 몇 년 걸리는 거고 이게 진짜 너희가 판다고 팔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거죠. 이런 단계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미군은 원래 의무 징집이었는데 모병제로 바꿨잖아요.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바꿨는데 자 지금은요 군 복무 자격이 있는 비율이 확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만, 약물, 범죄 여러 가지 것들로 자격 있는 사람은 23%밖에 안 되고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복무하고 싶은 사람은 9%예요. 그러니까 복무를 원하는 목표를 채우지 못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결국 채우지 못하니까 이민자나 이런 것만 해서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군대를 갖다가 그렇게 특정한 그리고 유색 인종들이 많았을 때 문제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유럽도 그래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가 심각하지만 선진국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정규군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인화가 더 가속화될 거고, 그것들은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캐파는 아직 한정적입니다. 러우 전쟁이 우리한테 남겨준 것들은요, 고성능 무기보다는요, 저비용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블린 같은 것들 좋았는데 이게 한 발당 13만 불이었단 말이에요. 연간 생산량은 2,100만 불입니다. 과거에는 1000발에서 이제 2배 이상 늘린 거예요. 그런데 수요단은 훨씬 더 많죠. 패트리어트도 지금 400만 달러 정도 되고 비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도 지금 많지 않아요. 하마스도 마찬가지고요. 비싸지만 생산도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전차가 더 커버한다던가, 무인기가 더 커버한다던가, 이렇게 생산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생산을 해줄 때는 별로 없고, 무기에 투여되는 자금들은 늘어날 건데, 누가 공급해 줄 수 있니?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무인 산저, USV라고 하는데요. USV는요, 지금 미국에서 아까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많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개발해서 놓으려고 하는데, 이 미들급은요, 그냥 자기네 시스템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큰 거는요,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소도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인 수상정은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또 최근 기사를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 맞춰서 해군에 무인기 도입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2023년도에 벌써 발표했던 거죠. 그래서 대형, 비싸고 이런 것들 빼고 대량으로 싸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죠? 휴머노이드와 로보택시, 무인 드론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USV를 개발 중이고요. 지금 보시면 한국 해군 개발에는 LIG 넥스원이 선정돼서 개발하고 있고요. 팔런티어랑 같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팔런티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저도 전시에서 봤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형도고요. 사람이 안 타니까 훨씬 더 사람 적재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기계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더 작아도 됩니다. 무인 수상기가 우리도 있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격추하는 게 비궁이죠. 비궁은 이제 림팩에서 벌써 우리가 보여줬는데, 림팩이 뭐냐면요, 림 오브 퍼시픽 엑서사이즈인데요, 환태평양 훈련이에요. 환태평양 훈련은 우리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영국이 원래 주도하던 건데 많은 나라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2024년에도요, 우리가 율곡이, 충봉 이순신, 전자봉, 이석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상륙 돌격 장갑차,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선보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궁이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유도무기 체계 말씀드리면서 천궁2 말씀드렸고, 엘셈 말씀드렸어요. 엘셈은 우리가 이제 개발 완료돼서 올해 양산입니다. 천궁2는 많이 추출하고 있고요. 엘셈이 다시 보시기 전에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 무기 체계가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레이더와 통제소만 있으면 미사일 방어되느냐가 2013년도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훌륭하게 지금 유도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램, 천궁2, 그 다음번에 요번에 만든 게 엘셈이고요. 엘셈은 2025년에 양산으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죠.
사드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LCM이 되면 요 고도를 우리가 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공2에서 여기서 비었던 공간들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무기 체계가 지금 거의 커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천공2가 여기잖아요. 여기요. 패트리어트가 그 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L셈이 여기란 말이에요. L셈이. 보시면 요 약간의 공간은 남지만 거의 L셈이 커버하는 게 커져. 여기. 네. 사드는 그 위고요. 그러니까 L셈까지 나오고 나면 우리가 많이 포트폴리오가 되고요. 그 다음번에 그 윗단계, 그러니까 사드하고 LCM하고 여기 한 번 더 커버하는 거는 LCM2입니다. LCM2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CM이 이제 개발 완료해서 올해 양산하고 양산돼서 배치하다 보면 아마 내년, 내후년 뭐 이런 게 아마 좀 좋은 수출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은 무인화가 되고 또 국방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 요소가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네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